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보류했지만 여야는 한 치의 양보 없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내일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 표결까지 예정돼 대치 전국이 더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관련 내용을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진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대학교 석재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어제 우원식 의장이 10일, 앞으로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좀 예산안을 합의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여야 공방이 좀 더 거세지고 있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감액안 철회와 사과 없이는 협상이 임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했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사과 요구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민생 예산을 증액해 수정안을 가져오면 협의에 나서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가 팽팽한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래 예산안은 합의 통과가 원칙이고 관례인데 단독으로 강행 통과를 시키고 677조 중에서 4조 원이나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은 정식적인 예산으로 이 처리를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제 수사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그리고 대외 업무 활동 비용 이런 것에 소요가 되는 사실상의 필수 경비인데, 물론 이것은 문재인 정권 때도 고스란히 다 특수활동비를 쓰고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자기네들 정권에서는 편성을 해서 마음대로 써놓고 특수활동비가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혁신과 개혁 차원에서 그때 전부 다 없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은 그 돈을 다 써놓고 이제 와서 특히 올해 예산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에 대한 반경용이고, 두 번째는 크게 보자면 이거는 일종의 대선 불복입니다. 정부의 예산 편성권,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갖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하겠다는 건 특수활동비뿐만 아니라 원전 생태계 지원이라든가 각종 그런 민생 예산도 대폭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대선 불복이고 합의까지는 상당히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민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 이 예산안 여야 대치 쟁점은 사실상 특활비와 그리고 예비비입니다. 이 예비비는 주로 대통령 순방비 이런 데 사용되는 것이었는데요. 네. 사실 여당은 이 특활비를 지금 복원하라는 것인데 이 특활비가 그동안 사실 영수증 지출을 제대로 안 했거나 용도가 불분명한 이런 것들이 많았고, 국회에서 영수증을 제출하고 용도를 분명히 하라, 그렇지 못할 경우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집권당은 그걸 다시 복원시키라는 것이고 야당은 지금 복권이 어렵다는,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 국민들은 이런 불분명한 특활비를 어떤 형태로든 계속해서는 안 된다. 과거에도 이 특활비의 이런 무분별한 지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만 이 관행이란 이름으로 지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된다는 국민적 요구를 야당은 지금 그걸 실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 지금 관행 차원에서 이루어져 오던 이러한 예비비나 이 그 특활비를 계속 만약 편성을 해주면 현재의 야당도 저는 이 지지 기반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쉽게 합의해 줄 수가 없고, 이번만큼은 이런 무분별한 특활비 지출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제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인데, 이제 특수활동비 얘기와 함께 해야 될 것이 이제 지역화폐 2조 정도 되는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액은 하지 않고 예산을 올리긴 했지만 이 부분이 또 하나의 키가 돼서 서로 주고받지 않겠느냐라는 또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지역화폐, 곧 이제 지역 사랑 상품권을 그 지역에서만 쓰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국가 예산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책 아닙니까?
대표적인 이제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가 되고 한 2조 원 가량인데 제가 판단할 때는 특수활동비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액 삭감을 야당이 밀어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현실적으로 특수활동비가 어디에 쓰이고 이것이 예를 들자면 수사기관 같은 데서 수사활동을 해서 하는데 밤샘 수사를 한다. 그러면 검사가 수사관들이나 그 직원들 야식이라든가 또는 격려 이런 차원에서 검사가 돈을 내서 수사활동을 지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특수활동비 지급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의 수석들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이제 대외 활동 접촉을 하고 또 이제 뭐 그래서 식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게 되는데 아니 문재인 정권에서 자신들도 특수활동비 다 써서 그런 식으로 하고 해놓고 이제 와서 안 된다고 하는 명분이 무엇이며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주장을 하는 2조 원의 액수 지역화폐 예산에서 상당 부분을 줄여서 어느 정도 약간의 야당의 체면을 살려주는 방식으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줘서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특수활동비를 원칙대로 상당 부분 복원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 특활비 있지 않느냐? 그 부분을 왜 이번에 깎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 화폐, 지역 화폐 예산과의 바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네. 바트는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에도 특수활동비가 있었지만 그때도 문제가 똑같이 불거졌습니다. 근데도 여야 합의로 그걸 네. 제대로 삭감하지만 일부는 삭감됐습니다만 상당 부분이 그대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국회에서 그 관련 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출한 것도 날짜라든가 액수라든가 이게 다 지워졌어. 말하자면 이게 난수표를 보는 듯한 그러니까 이 특수활동비란 용어 자체가 이제 구시대적 비리 언어처럼 이렇게 갔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관행을 끊어야 되는데 이 관행을 끊지 않은 것이 이번에 이루어진 특수활동비 예산 전액 삭감이고 지역화폐라는 것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일종의 마중물로서 그 수의 대상은 지역 상인과 지역 주민들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살리고 죽이고는 국회에서 논의할 일이지만 특수활동비는 그 이익이나 그것을 사용하는 주체가 검사 수사관들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무슨 용도가 분명하고 물론 그런 필요할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정확하게 지금 예산을 공정하게 쓰라 투명하게 쓰라 이런 것이 그 시대적 요구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과거의 관행으로 이걸 밀고 나간다는 것은 저는 야당에 대한 오히려 책임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계속 반복해서 편성하게 되면. 네, 이 예산안이 일단 10일까지는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어떻게 또 합의를 묘수를 좀 찾아낼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내일 본회의에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최재해 감사원장,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질 텐데 일단 뭐 다수당의 의견대로 표결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겠죠. 저는 감사원장이 이렇게 탄핵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고요. 지검장도 탄핵하는 일 역시 이 불행한 일인데 왜 이런 식으로 탄핵까지 가야 됐던가? 말하자면 정치적인 감사, 정치적인 수사 그런 지적과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국회는 국회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하는 탄핵 제도를 활용해서 그동안 감사원장이 정치적 중립이나 정치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감사 문제가 곳곳에서 사실상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할 정도로 비판 속에서 아주 공격적인 감사를 통해 가지고 확대된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관 만들고 말하자면 감사원과 검찰이 짝짝꿍이 돼서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고 또 상당 부분 그런 것들 언론에 보도되기 때문에 이러한 감사원장 그리고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이미 예고된 것이고 그것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네, 정치적 감사 그리고 정치적 검사이기 때문에 탄핵은 어쩔 수 없었다. 아니 감사원이 검찰과 짝짝꿍을 해가지고 무리하게 감사를 해서 검찰에 넘겨서 수사를 하겠다라는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드려보세요. 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위원으로 근무할 때 전례가 없는 감사원이 집단으로 와서 아주 상주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거기에 주요 데이터들이 고스란히 검찰로 다 넘어갔다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례뿐만 아니라 사실 방송통신위원회나 작은 사례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대국민 기자회견 담화를 발표해서 조목조목 얘기를 했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루어진 가공할 만한 국가 통계 조작, 부동산 관련 정책에 실패하니까 국민들을 호도하기 위해서 관련 통계들을 조작을 한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상당 부분 밝혀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이 관련 기관에 조치를 의뢰를 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작. 북한군에게 피살당한 서해 공무원이 아무런 근거 없이 월북했다고 조작을 한 그 사안을 감사원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니까 그런 것이 다 밝혀져서 검찰에 사법처리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청와대 관저 이전 관급공사, 그 공사 여러 가지 조사를 하니까 문제가 터져서 관련 수사기관에 넘겼고 대통령실의 직원, 윤석열 대통령실에 관련된 비서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아니 감사원이 밝힌 그 내용 중에서 뭐가 틀렸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률상 하자가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검찰에 넘겼을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감사원장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뭐 일부러 정치적인 해코지를 하려고 대규모의 그 국가 통계 조작 사건하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조작을 감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검사 3명의 탄핵도 마찬가지예요. 도이치 사건에 관해서 불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 때 도이치 사건 탈탈 2년 동안 털어서 불기소 결정 내렸던 검사들도 같이 다 탄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검사 탄핵이나 감사원장 탄핵이나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이나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이라 이상민 장관은 탄핵이 기각도 됐고, 예? 그리고 이정섭 검사 탄핵 엉터리 탄핵 소추라고 해서 헌재에서 기각됐고, 탄핵, 특검, 국정조사, 예산 삭감 4가지 사지창으로 윤석열 정권을 찔러대는 게 일종의 대선 불복 아닙니까? 감사원의 감사에서 뭐가 잘못됐어요? 예, 얘기 듣겠습니다. 네. 감사원의 감사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감사원의 감사가 몇 문제가 많다. 예를 들자면 관저 감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김건희 여사 수사도 문제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뭐라고 거짓말했습니까? 압수수색했다고 했는데 압수수색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검찰 집단에서 이런 해서는 안 될 거짓말까지 하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국회에 주어진 권한인 탄핵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탄핵을, 물론 그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일단 국회는 불법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종의 견제 권한을 통해서 탄핵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탄핵을 하는 것이고, 그 탄핵의 결과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인데 그 탄핵 자체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 국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면 상당 부분 국민들은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탄핵할 만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양쪽의 시각을 골고루 봐야 된다. 내 한쪽의 주장만이 옳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아니 그러면 네. 검찰에 고발을 하든가 검찰이 수사를 하도록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면 6개월 내지 1년 동안 감사원장이 직무가 정지가 돼서 사실상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감사원장 직무 대행을 하는 사람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했던 감사위원이니까 그 대기 서열 넘버 1, 넘버 2가 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대기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위원이 친민주당, 친국힘 3대 3이 되니까 그럼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민주당 쪽 사람이 되니까 감사원의 주도권을 민주당이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 다수결의 권한을 남용을 해서 감사원까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휘하는 감사원까지 그런 식으로 직무집행 정지를 해서 날려버리고 아니 저 용산 관저 이전에 관한 여러 가지 공사상의 문제점이 드러나서 그 업체를 감사원에서 다 사법 처리 의뢰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또 결과가 하나도 안 나왔다고 또 그 얘기를 하신 겁니까? 분명히 나왔잖아요. 감사원 사무총장이 다 발표했잖아요. 그 감사 내용이 네. 보면 이 70평방미터 이하는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빼준다거나 그 감사 내용들이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 것이죠.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모두 설득력 있고 받아들일 만하기보다는 봐준 감사들이 많다. 그게 보면 해야 될 감사들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야당에서 조목조목 지적을 했고요. 그런 사례들이 제대로 안 나와서 물론 지금 감사원의 일부는 고발 조치를 취하고 수사하고는 있지만 그런 감사들이 제대로 된 감사가 아니라는 판단이죠. 네, 이렇게 해서 뭐 감사원장에 대한 내용은 뭐 수소하게 어떻게 들어가는지 세세한 내용은 뭐 추후에 계속해서 내용이 나오겠지만 한 부분은 좀 더 짚고 뭐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18번째 탄핵 대상이 됐는데 앞서 지적하신 것이 결과적으로 계속 탄핵의 대상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나라 운영 전체의 18번째 탄핵이 이루어지는 것, 즉 탄핵은 최후의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남발되는 건 아니냐라는 또 지적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탄핵이 남발되는 것이 아니냐 매우 안타깝지만 탄핵이 남발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는 있다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왜 탄핵이 이렇게 남발되는 양상을 보이느냐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난 뒤에 공공기관들이 사유화돼서 말하자면 중립적인 위치에서 공적인 일을 해야 될 감사원이라든가 이런 조직들이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유화돼서 완전히 대통령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회가 할 수 있는 탄핵이란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둘 감사원 검찰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장 이런 사람들까지 지금 탄핵 대상에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먼저 이 탄핵이 남발된다고 지적하는 점도 맞지만 네. 그 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헌법적으로 중립이 보장된 각 국가기관 이런 기관들에게 얼마나 공정하고 헌법적인 안전장치, 공정성을 유지하게 해줬느냐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 먼저 돼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중립성과 공정성의 문제 때문이다. 도이치 사건을 수사를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수사 지휘권이 박탈당했잖아요.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불기소 처분을 했던 민주당의 논리로 따지면 무능력한 문재인 정권의 검사들 그 사람들부터 탄핵을 해야 되잖아요.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번에 저 도이치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지검장 그다음에 차장 부장 세 사람을 탄핵 소추를 하겠다는 건데 그 세 사람들이 무슨 윤석열 대통령의 사유화된 그 사람들이 조직입니까? 검찰에 말이죠. 수사관이라든가 여직원이라든가 남직원이라든가 검찰의 일반 직원이라든가 또 검사까지 포함을 해서 그 사람들 중에서 지난번 4월 총선 때 민주당 찍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따지면 최소한 그 사람들이 한 30%는 넘을 거예요. 검찰 조직에서.
검사들이 대통령의 무슨 뭐 사유화 돼가지고 뭐 증거를 은폐하고 수사를 일부러 조작하고 이런 부실 수사를 했다면 제가 얘기하는 30% 이상의 친민주당 검사, 수사관, 일반 직원들이 당장 폭로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무슨 뭐 검찰이 대통령의 사유화가 돼가지고 뭐 도이치 사건을 불기소했으니까 검사 3명을 탄핵 소추해야 된다? 아니 그 문재인 정권 때 저 불기소한 검사들은 왜 탄핵 안 합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만약 네. 저 말이 사실이고 탈탈 털어서 김건희 여사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고 검사가 무능해서 밝히지 못했다면 특검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특검을 받아서 입증시키면 오히려 명예를 회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특검을 왜 피하느냐? 죄를 지었으니까 피한다. 그래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이 조사,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앞으로 막을 길이 없고 특별 검사를 하든 아니면 다른 방법을 택하든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는 막을 수가 없고 그 죄를 덮을 수가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전부 다 특검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 명품백 사건도 특검해야 돼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검찰이 불기소하면 다 특검해야 돼요? 불기소했는데 당신 죄가 없는데 왜 특검 안 받느냐? 그럼 특검해야 돼요? 그런 논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조금 전에 검찰이 그렇게 불기소했다고 전부 특검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신은 죄가 없는데 왜 특검을 안 받느냐? 이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특검을 해야 되고 이재명 부부나 민주당 관련해서 그러면 그 불기소되거나 검찰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건들 전부 다 특검해야 됩니까?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니 김건희 여사더러 도이치 사건에서 무조건 당신은 도이치 사건의 주가 조작의 범인이야. 주가 조작의 주범 2명이 녹취록 한 것이 전부 다 세상에 공개가 됐는데 녹취록에서 김건희 여사 그 사람은 몰라, 주가 조작을 몰라라고 공범 2명이 얘기한 녹취록이 다 공개가 됐는데 지금 얘기하신 민주당의 논리로 따지면 필요 없어. 녹취록 그런 거 다 상관없어. 김건희 당신은 주가 조작의 공범이야. 네. 그런데 검찰이 불기소를 했어. 그러니까 당신은 무조건 특검을 받아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알겠습니다. 짧게. 아니 민주당 논리가 아니고 네. 감찰부장은 한동수 판사 출신 변호사가 김건희 여사는 무죄가 아니라 주가 조작의 공범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당 주장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 그럼 변호사 살펴보세요. 한 사람이 주장을 하면 대한민국의 공직자나 주요 인물들 다 특검해야 됩니까? 그럼 어떤 한 사람이 주장을 해서 저 사람 범인이야. 그러면 나라가 나서서 국회가 나서서 특검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팽팽하게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제 특검 얘기까지 나왔는데 한 개만 짧게 얘기할게요. 지금 최상병 국정조사는 수용하기로 했단 말이죠. 왜 바뀌었을까요, 국민의힘은? 용산과 국민의힘이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신이 있는 사건이죠. 자신이 있기 때문에. 최상병이 왜 죽었는지 해병 사단장과는 상관없이 관련 하급 지휘관들의 책임으로 경찰이 샅샅이 조사를 해서 다 밝혀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압이라는 것도 그 경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따지고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하고 개입을 했던 것은 오히려 국군 통수권자로서 필요한 일이다. 이런 자신감의 판단에 따라서 국정조사를 해도 저것은 무슨 뭐 진상이 왜곡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것도 문제가 없다. 이런 자신감의 발로라고 판단을 합니다. 예. 저는 최상병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에서 입장을 바꿔서 합의를 해준 건 두 가지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에서 반대해도 야당 단독으로 이 국정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만약 야당 단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 적절히 제어하거나 막을 수 없어서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 합의를 해서 그 안에서 제어하거나
심지어 방해까지 할 수 있다. 이런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국정조사 얘기까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